기사일주입니다. 그러니까 기묘일주는 기본적으로 묘가 갖고 있는 순수성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파볼 게 없기 때문에 좌우 거만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조금 이제 묘라고 하는 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 묘를 어떻게 제어하고 이걸 활성화시키느냐, 이거 자체가 중요한 좌우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묘를 이렇게 기운을 빼주는 역할이라든가 때로는 묘를 좀 이렇게 제어해주는 역할을 갖고 있는 천간이 좌우에 있다면 훨씬 이 묘의 역할이 제재되다 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평화롭게 된다, 좀 이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끔 된다. 이게 이제 기묘일주의 특성인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적으로 기묘일주는 조금 삶 자체가 독특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얼마만큼 제어해 주느냐가 좋은 거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얼마만큼 많은 혜택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기묘일주는 훨씬 더 자기 삶 자체가 아주 안정된 삶으로 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은 삶 자체가 특별한 삶이 되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이제 기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인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상관이 되는 거죠. 네, 무는 겁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상관이라고 하는 것과 정인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인과 상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강하게 극을 해주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기사일주가 상관적 성향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은 있는데 그 상관적 성향이 정인의 이 누름으로 인해 가지고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일주들은요, 약간의 신비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뭐랄까 이렇게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뭐 이성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정적으로 흐르는 편인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상관이라는 것 자체는 정의는 기본적으로 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이러한 성향을 좀 갖고 있다면 상관이 이성적이고 굉장히 비판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성향은 근데 이 감성적이고 신비한 것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제압이 당하다 보니까 이걸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상관이 언제 나타나냐 이거죠. 언제 나타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기사일주는 술을 먹으면 상관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는 뭐 이것다 저거다 이렇게 막 설명을 안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다가 술 한 잔 먹고 이렇게 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얼큰하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 금이 나오면서 내가 이제 상대방에 대한,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다가 또 술 먹고 나면 또 잊어먹고 그런 말 또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이렇게 되는 성향들이 발휘해지는 게 기사일주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사일주들이 평소 때는 되게 착하다고 그러나요? 순해 보이고 뭐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해 보이는데, 그러나 이제 술 한잔 먹고 솔직하게 이제 심정으로 가다. 그리고 또 이걸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기토의 입장에서는 물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물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재잖아요. 재물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재물에 관련해서는 이 사람들이 한마디 합니다. 재물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 때 뭐 친구처럼 지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이러면 기사일주들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또 뭐 걔는 원래 그런 애야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재물과 연관되는, 돈과 연관되는 일이 됐을 때는 그럼 그걸 또 따집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안 따지는 듯 하다가 그걸 가지고 그거를 짚고 넘어가는 거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이게 아주 요러한 그 관계를 하면, 물론 술이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 누구나 다 자기 본성이 나오니까 술로 또 해석하지만, 또 때로는 재물이라고 하는 의미로서도 해석하는 거죠. 왜냐, 이것이 이제 재물로서의 어떤 그 요소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내가 아는 사람 기사일주는요, 진짜 이제 이거는 그냥 이제 하나의 참고로 들으시는데,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열받더라. 그러니까 아주 입에 침이 바르게끔 하는 거죠. 아버지가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상관적 성향,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인데, 우리가 이런 거 하나를 보실 때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상관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이, 이 재를 보면 이 상관성량이 확 움직이잖아요. 그 상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재로 이렇게 화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면은, 그러한 성향 때문에 상관이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물론 비견 겁재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상관 성향을 이렇게 보완도 해주지만, 거꾸로 상관이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상관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도 이제 이 사주를 보실 때 보는 방법이에요. 이건 하나의 예지만, 다른 거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신 상관이 힘을 못 쓰다가도 재성운이 오잖아요. 재운이라든가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면 식신상관이 갑자기 발동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내가 갑자기 식신상관이라는 기능이 할 일이 갑자기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상담에 응용을 하면은 이제 그 잘 나타나요. 그래서 평소 때 맨날 성관이라는 건 성질 죽이고 사는 거거든요.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이 이제 주변에 의해서 억압을 받았는데 갑자기 재운이 온다든가 이러면, 상관운이 오면 당연히 상관이 자기가 자기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상관운이 와서 그렇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재운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이 발동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게 이제 사주 풀이할 때는 굉장히 그게 재밌는 거야. 풀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야, 이거 뭐 상관운이 와야지, 뭐 상관운이 와서 자기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관운이 아니고 재운이 오더라도 강력한 재운은 오히려 상관을 부추긴다,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렇게 되고, 이제 그게 이제 또 뭐냐면, 재운은 또 이 정의나 이런 나를 누리고 있는 이거를 또 거꾸로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자제했던 힘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보면서 이 기사일주가 아주 재밌는 일주의 대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사일주들은 굉장히 이제 뭐 토들이 보통 포용력, 뭐 보수, 뭐 이런 포용력이라든가 보수적 성향, 이런 것도 강하게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사일주는 그래도 활동성이 좀 있습니다. 활동성. 이 활동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이 자체가 주는, 이게 이제 역마거든요. 역마에 대한 활동성을 말하는데, 역마의 활동성을 이제 이렇게 갖는데, 같은 역마라고 하더라도 이 정인의 역마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뭐 재성의 역마냐 아니면 뭐 어떤 역마냐에 따라지만, 정인은 원래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활동성은 있지만 아주 활동적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활동적인데 어떨 때는 활동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는 자기가 필요한 때만 활동적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평소 때는 안 서둘러요. 평소 때는 안 서두릅니다. 근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을 막 다 괴롭혀.
다 막 서둘러 막 놀러. 근데 자기가 놀러 가기 싫을 때는 평소 때 안 하지만 내가 어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으면 주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깨운단 말이죠. 그리고 막 하는 활동성.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움직임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그룹에서만 그렇고 다른 그룹, 그가 활동하지 않는 그룹에서는 되게 게을러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맨날 게으르고 밖에 나가면 엄청나게 활동 움직이고 뭐 이런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예? 집에서는 엄청나게 뭐 설거지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활동적인데 밖에만 나가면 아주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기사일주들은 두 개적인 측면에서 바깥 생활과 겉 생활이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근데 집안 내에 있어서도 그게 구분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되게 활동적인데 자기가 좀 귀찮다라고 생각하면은 모른 척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특성이 이제 이 활동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활동성이라고 해도 이 정인적 활동성이냐 현재적 활동성이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해가 활동성이잖아요. 활동성인데 이게 임이면은 한마디로 재물이잖아요. 재물. 그죠? 이게 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해일주는 되게 활동적이에요. 기해일주는 같은 사나 이렇게 역마를 깔고 있더라도 기해일주들은 굉장히 활동적이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재성의 역마와 인성의 역마는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이 밑에를 좌우묘유를 깔았느냐 뭐 인신사해를 깔았느냐 이런 거를 터놨을 때 인신사해를 깔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주에게 어떤 정인이 되느냐 아니면 재성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활동성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머리 두면 나중에 다른 일주들을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명마가 활동성, 재성이냐 인성이냐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거죠. 식상이면은 더 활동적이에요. 식상. 그리고 관성이라든가 편인이라든가 정인 뭐 이런 편인 이런 식의 인성 관성일 때는 역마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평소 때 느긋하다가 뭐 마감 때 되면 마감 때 되면 막 서두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같은 역마라고 하더라도 인성이냐 재성이냐 이것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활동 영역이 달라진다라는 거. 이런 거가 요런 기본 이제 패턴을 이해를 하시면 다른 사주 볼 때도 일단 머릿속에 그런 거를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찾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뭐 이 사주에 인신사해를 깔면 활동성이 크다 뭐 이렇게 해석을 많이 배우지만 같은 활동성이라고 해도 재성의 활동성이냐 인성의 활동성이냐 식상의 활동성이냐 관성의 활동성이냐에 따라서 그 활동성의 크기가 다르다. 식상인 정도의 활동성이면 거의 나댄다 수준이에요. 집에 가만히 붙어 있지를 못하는 성향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활동성은 있지만 이게 이제 평소 땐 느긋하다가 끝마무리 때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내나 놀다가 마지막 되면 막 그냥 서두르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성향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평소 때 내내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상담한 사람들 중에 이제 기사일주들이 그렇더라고요. 얘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보기보다는 좀 강한 심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기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지잖아요. 왕지 12운상 그러니까 이 자존심 되게 강하죠. 자존심도 강하고 나의 주장도 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거는 자존심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머릿속에서는 약간 이제 그 이야기를 할까 말까, 상관적 개념으로 할까 말까, 이러한 성향들이 있고, 그리고 정인적 성향이니까 그 사람 얘기를 또 들어줄 땐 또 들어주지만, 그러나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생길 때는 그거를 이제 참지 못하는 요소가 되고, 그게 이제 상관적 요소로 이제 발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씩 이제 하나씩 봐가면 될 것 같아요.